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한국 아줌마가 미국 고등학교 급식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학부모 3,000명이 경악했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019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급식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급식 담당 직원 6명이 동시에 독감에 걸려 출근하지 못한 거예요.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1,200명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데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학교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행정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돌렸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순자, 52세, 한국계 학부모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사실 요리를 업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20년을 살다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었거든요. 영어는 서툴렀고 미국 급식 시스템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경력의 한국식 요리 실력이었죠. 자원봉사 요청 전화를 받은 박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죠. 짧은 대답 하나로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고민했거든요. 피자, 버거, 파스타 이런 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했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로요. 한국 음식을요. 다음날 새벽 5시 박순자 씨는 학교 급식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재료들을 확인했죠. 닭고기, 양파, 마늘, 간장, 그리고 고추장. 마침 학교 창고에는 바로 전주 문화, 다양성 행사를 위해 한국마트에서 대량 구입해뒀던 재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을까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그날 만든 메뉴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메뉴는 이랬습니다. 닭갈비 볶음밥, 된장찌개 스타일 수프,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미국 고등학교 급식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메뉴였습니다. 동료 자원봉사자들은 걱정했죠. 아이들이 과연 먹겠냐고요. 첫 번째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한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으니까요. 고추장과 참기름이 어우러진 그 향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한 입 먹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거 완전 맛있다 라고요. 그 말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줄이 다시 길어졌고 1인분을 다 먹은 학생들이 추가로 더 달라고 했죠.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준비한 음식이 1시간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왜 미국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 미국에서는 K-팝과 한국 문화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죠.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이미 한국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 학교 급식은 맛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냉동 피자, 통조림 옥수수, 물기 빠진 샐러드, 학생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갓 볶아낸 닭갈비 볶음밥이 나온 거예요. 냄새부터 달랐으니 관심을 끄는 건 당연했겠죠. 영양면에서도 한국 급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고 채소가 부족한 반면 박순자 씨의 음식에는 다양한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갔거든요. 나물, 마늘, 양파, 참깨, 영양의 균형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급식이 엄청 맛있었다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게 순식간에 퍼졌죠.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뒤집혔습니다. 정말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라는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죠. 평소에 급식을 거의 안 먹던 아이가 오늘은 다 먹었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경악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학부모 3,000명 중 상당수가 학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의가 아니었어요. 감사 연락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늘 급식을 만들었냐고, 계속 이분이 해줄 수 없냐고요. 학교 이메일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죠. 10년 교장 생활 중 이렇게 긍정적인 연락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요. 지역 신문이 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아줌마가 미국 학교 급식을 구했다는 제목이었죠. 그 기사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됐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박순자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대부분 사양했죠. 대신 아들이 통역을 맡아 몇 가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냥 배고픈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다고요. 단 한 줄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식의 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한국 요리에는 손맛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과 경험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박순자 씨의 30년 손맛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발효식품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수백 년의 발효 기술이 담긴 식품이거든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한식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이랍니다. 한 상의 메인 요리와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오르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구조예요. 미국의 단순한 메인 요리 한 가지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박순자 씨 사건 이후 그 학교에는 실제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5월 1회 아시아 음식 데이를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자국 음식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그리고 물론 한국 음식도요. 급식 참여율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 학교 급식 참여율이 62%였는데 6개월 후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숫자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퍼지며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시애틀, 뉴욕, 텍사스의 몇몇 학교도 비슷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한 아줌마의 행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 이후 아들의 도움으로 작은 한국 반찬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반찬이에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됐다고 하죠. 우연한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꾼 셈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언어보다 강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박순자 씨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한 그릇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선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죠. 둘째, 한국 음식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는 겁니다.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맛, 영양,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이 한식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박순자 씨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의 요리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평범한 것이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그 안에 누군가를 놀라게 할 능력이 분명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